네, 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4년 VIP 43강이고요 보물상자 2편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보물상자 2편이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남은 모의고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과목, 2과목 핵심 강의도 들으시면서 모의고사 보물상자 2편,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시험 8월 31일 시험 치기 전에는 항상 이론서 1과목과 플러스 2과목을 정독을 해주기 바랍니다. 정독은 한 2번 정도, 여유가 되면 3번 정도 쭉 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쭉 하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파종에 대한 보험기간이 나올 수가 있죠. 이번에 새로 나온 품목이기 때문에 항상 저와 함께 같이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파종이다 하는 것은 이번에 새로운 생산비 품목 중에서 재포장 품목은 매월 쪽파를 갖다가 실파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월 시다 해서 시는 노지다 하는 것까지 해서 정확하게 기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매월 실시다 해놓고 보니까 보장 개시가 9월 15일, 10월 15일, 10월 15일, 10월 31일, 그래서 순차적으로 암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장 종료는 딱 10일입니다. 딱 10일. 딱 10일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9월 15일이니까 9월 25일, 10월 15일이니까 10월 25일, 10월 15일이니까 10월 25일, 그 다음에 10월 30일이니까 11월 10일.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재파종 보험금의 지급 사유. 이게 약간씩 다르지 않습니까? 벼품목일 때 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면적 피해율이다.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재파종한 경우 반드시 1회 지급되고 끝납니다. 1회 지급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새로 나온 이 재파종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의 20%입니다. 그리고 면적 피해율, 이렇게 해서 보험가입 면적 대비해서 피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5페이지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6페이지. 자, 6페이지도 재정식이다 하면 재정식 부담도 영어는 브로콜리죠. 브로콜리 이렇게 써놓으면 아주 좋다. 그래서 봄, 여름에 해당되는 것이 양상추, 가을 배추, 월동 배추. 이렇게 딱딱 해버리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보장 개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맨 먼저 양상추, 그 다음에 가을 배추, 월동 배추, 여름이라고 여름 배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상추, 가을 배추, 월동 배추, 영어. 요렇게 해버리면 8월 31일, 여름에 좋네요. 양상추 먹고 합격 하니까 우리는 8월 31일 날 시험 보잖아요. 우리가 2차 시험일이 양상추와 동일합니다. 양상추의 보장 개시일과 동일하다. 양상추 8월 31일, 그 다음에 10일 단위 9월 10일, 9월 25일, 9월 30일. 순차적으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기는 플러스 10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거나 보더라도 9월 30일이니까 10월 10일, 9월 25일이니까 10월 5일, 10을 더하면 9월 20일, 그 다음에 8월 30일이니까 9월 10일.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면적 비율이다. 그 다음에 20%다. 똑같죠?
그러니까 공부할 양이 그닥 많지 않다. 이런 것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본가입 금액의 45%까지 부담받을 수 있는 품목. 경작 불능. 이거는 공식이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10%겠죠. 그러니까 45%는 자기부담 비율이 10%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패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기부담 비율에 대해서 구분해서 암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것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패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양상추 보겠습니다. 양상추, 우리가 시험 보는 8월 31일 날 양상추 보겠습니다. 자, 재정식 전조사 시 피해 면적, 그 다음에 후조사 할 때 이행한 면적, 이 기준이 뭐냐, 기준. 여기서 이야기하는 면적 피해율의 이 기준을 뭘로 할 거냐. 언뜻 보면 피해 면적으로 해도 될 것 같죠, 그죠? 피해 면적이 된다 하면 했는데 실제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죠? 피해 면적이고 이행을 하지 않았다 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준은 이렇게 후조사의 이행 면적,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행을 했는지, 재정식 전조사에서 피해를 입었으면 그것을, 그죠? 다시 재정식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야 그걸 인건비를 보존해 주는 게 보험금이다. 그래서 면적 피해율을 조사할 때는 보험가입 면적분의 후조사 이행 면적을 여기 오도록 해서 이 31%가, 그죠?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부담률을 초과함으로 지급 대상이다. 일단 오케이. 그리고 지급 비율은 20%의 면적 피해율. 이렇게 하면 62만이 나오겠습니다. 간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1과목에서 간단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월동무도 이렇게 이행 면적이 나오는 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30%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함으로 지급 대상은 1회 지급하고 끝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무래도 이 벼품목에 대해 보상하는 병충에 대해서 한 번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충의 명은 반드시 특징과 병징 중에서 하나씩만 체크를 좀 하자. 그래서 흰 입마른병은 출수기다. 출수기. 그 다음에 황색으로 변한다. 황색. 그러니까 제가 체크하는 것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시고 그것이 병충의 명을 써라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중요하다. 그래서 애멸구, 분열경이라는 말이 특별하죠. 이 새끼대라고 바뀌었습니다. 새끼대. 국어 사진에 보면 새끼대로 나온다. 그래서 새끼대나 분열경 두 개 다 써도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깨시무늬병, 윤문이다. 그죠? 바퀴 윤자에 무늬문자, 동심모양. 이렇게 윤문이 생긴다. 특별하죠. 이거는 담갈색이다. 그러면 도열병은 바람으로 전염이 된다. 도열병은 바람이다. 그 다음에 잿빛 곰팡이가 핀다. 요 정도만 하면 아마 시험에 이것보다 더 어렵게는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쭉증이가 됩니다. 세균성 벼알 마른병이다. 마른병. 그죠? 마른병. 특히 줄무늬 잎 마른병과 세균성 벼알 마른병의 차이점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벼멸구는 중국으로부터 옵니다. 그 다음에 먹노린재. 먹노린재는 비가 적은 해에 발생한다. 비. 먹노린재는 비가 적은 해에 발생을 한다. 그래서 구침, 입에서 나오는 침이 있습니다. 예, 먹노린재가 생겼으면 입에서 구침을 받고 흡접합니다. 요 정도만 알면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상하는 재, 이게 자주 나오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소, 돼지, 가금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돼지, 말 정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가축, 축사, 요 정도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에서는 특히 이 종모가 중요하다. 종모. 그래서 종모는 특별히 경제적인 도사를 하더라. 남자로서 구실을 못할 때를 우리는 경제적인 도사식입니다. 정액이 제대로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때 경제적인 도사를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고깃값을 건진다는 거죠. 남자 구실을 못할 때 하는 게 종모에 한정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고, 특히 종모는 비쌉니다. 종모는 비싸다. CCTV를 설치하기 때문에 도난이나 행방불명 염려가 거의 없다. CCTV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도 받지 않고 보장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도난 행방불명에 대해서 종모는 제외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폐사 시 가축 전염 예방법에 정한 가축 전염병은 제외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에서 보상금을 줍니다. 보상금을 준다. 따라서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가축 전염병은 제외를 시킨다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 그 다음 긴급 도축. 살아있을 때 빨리 도살을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상이더라. 그래서 골골골. 그래서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골. 그리고 난산, 산용마비, 급성고장증, 요걸 갖다가 이제 소니까 우직한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스토리텔링 손해평가를 생각하면 부산과 마산 왔다 하면서 급하게 기름을 넣더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소는 우직한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가 고향이 마산이더라. 그래서 부마산 급유. 그래서 부상, 산욕 마비, 난산, 급성 고창증, 유랑 감소.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쓰라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오기도 했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폐사도 해주지만 긴급 도축할 때도 해준다. 왜? 그 긴급 도축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저런 이유가 있을 때, 부마산 급유다. 그래서 부상 당했을 때, 그죠? 경추, 목뼈가 부러졌을 때는 밥도 못 먹고 안 됩니다. 사지골절이 일어나지 못하죠. 탈골, 뼈가 어긋났을 때, 그때가 부상 당했을 때는 긴급 도축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암수가 난산, 새끼를 잘 못 낳을 때, 산욕마비, 임신과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배가 볼록하게 불렀을 때, 급성고장증. 그래서 부마산 급유. 젖소일 때는 유랑감소. 자기 기능을 못하죠. 이때는 즉시 도살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가 소에서는 도난하고 행방불명을 해준다. 종모에서는 하지 않는다. 경제적인 도살은 종모에서 한정이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소에서는 특약은 도체결함, 경락시까지 도체결함이 생겼을 경우 보장해 주는 것이 도체결함이다. 그죠? 돼지는 설수진 풍이더라. 그리고 화재로 인한 폐사. 이렇게 정확하게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돼지는 질병에 취약하죠. 질병 중에서 딱 3개입니다.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과 패딩을 뜨개질한다 해서 패딩을 뜨개질한다. 뜨개질.
그래서 패딩, PED, 뜨개, TGE. 이렇게 원어를 써도 되겠습니다. PD, TG, PD, TG, 로타바이러스. 딱 3개입니다. 그 다음에 2차에서도 이 과목에서 하겠지만 보험금의 자기부담 비율 또는 200만원 중 큰 금액입니다. 이때 감염에 걸리면 전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부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부담이 꽤 큽니다. 그래서 200만원 또는 정해진 데에서 자기부담 비율만큼 계산한 금액에서 큰 금액을 합니다. 최소 200만원 뜻이죠. 최소 200만원. 요거는 문제 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병, 또 중요한 것은 정기적 장치 위험 폭염이죠. 정기적 장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에어컨 시설이죠. 에어컨. 더위에 취약하다면 더위. 그죠? 폭염일 때도 자기부담 비율과 또는 200만원 중 큰 금액을 한다 하는 부분. 말일 때. 이것도 가축 전염병은 제외시킨다. 긴급 도축. 이것도 부마산. 그 다음 부마산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는 급유가 아닙니다. 급유가 아니죠. 말은 통영이에요. 통영. 그래서 부산, 마산, 통영. 그 통영을 암기를 해요. 통영, 통명. 그래서 산통과 명, 실명. 그래서 부마산을 왔다 갔다 하다가 말이니까 달려서 어디까지 간다? 통영까지 가더라. 그래서 통명까지 하면 기억에 오래 남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마산, 부마산은 공통이지만 그 다음 말이니까 달려서 어디까지 간다? 통영까지 갑니다. 그래서 산통, 통명, 실명, 경주마을 실명으로 즉시 도살의 경우. 그 다음 불임은 암컷이겠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고, 특약은 말은 원래 전통적으로 송씨 아버지, 부죠. 송씨 아버지가 경주말을 아주 잘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 씨, 부, 경주말을 잘 키웠다. 이렇게 하면 아주 암기하기가 좋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송, 운송위험.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A에서 B로 갈 때 운송할 때 위험. 송씨, 씨수말에 대한 번식처태 불임. 부, 경주마 부적격. 그 다음에 경주마 보험기간 설정에 대한 것을 특약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사는 이 과목에서 설수진풍과 화재는 따로 구분해서 해준다. 왜? 화재로 인한 폐사는 자기 부담금에서 나온 대로. 하지만 여기서는 50만원 하고 큰 값을 적용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수진풍과 화재는 따로 구분해서 항상 암기를 해 놓으셔야만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해 보상하는 사고 및 자기부담금 주계약에서 중요하죠. 젖소 유랑 감소는 유방염, 불임 및 각종 대사성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유방염, 불임, 각종 대사성 질병. 그죠? 요거는 공부를 했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신규 가입일 경우. 신규 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질병 관련 사고는 긴급 도축은 제외하지만 보상하지 않습니다. 긴급 도축은 그죠? 이거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질병은 과거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신규 가입일 때만 그렇습니다. 신규 가입일 때.
신규로 가입할 때는 특히 조심한다. 계속해서 하면 저런 위험은 없지만 신규 가입을 할 때는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긴급 도축은 당연히 보상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도난 손해는 직접 손해만 합니다. 직접 손해. 직접 손해에 한한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연속 종보 중요합니다. 연속 6주 이상 동안 정액을 생산하지 못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6주 동안에 일주일에 몇 번? 2번에 걸쳐 정액을 채취한 후 이를 근거로 경제적인 도살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남자로서의 구실을 못하니까 경제적인 도살이라고 합니다. 그죠? 경제적 도살. 경제적 도살이다. 보험금의 20% 하나죠.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 수, 진, 풍은 지급보험 방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에서 0%, 5%, 10% 중 곱한 금액 또는 50만원 중 큰 금액. 화재 시에는 요는 50만원 규정 없이 나온 대로, 화재는 나온 대로 계산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는 그렇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소도체 계란보장. 자, 소도체. 소가 있으면 이 도체에 결함이 생겼을 때 도축장에서부터 경매시까지 발견된, 경매장까지 가서 경매시까지 발견된 도체의 결함은 희엇. 이게 참 묘하죠. 건축혈을 할 때 혈, 마지막에 초승입니다. 마지막에 혈, 지엇, 염, 시엇, 제거, 기역, 기타, 티엇.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래서 혹시 몰라서 도체의 결함은 건건건 수상기다. 근면성실한 건건건 수상이다 해서 한 번 정도는 암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수상, 수상기다 해서 6개가 바로 도체 결함 보장 특약을 해주는 6가지입니다. 요거는 암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암기를 반드시 하셔가지고 시험에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 예, 말은 이처럼 폐사, 부상, 골골골, 그 다음에 부마산, 부마산에서 통령, 산통, 통령, 실명, 이렇게 불입, 앙금말이겠죠. 영구적인 번식 자계를 의미한다. 가축, 사체, 자조물 처리 비용은 당연히 지급되겠죠.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똑같습니다. 축사, 말에 대한 축사도 똑같다 하는 부분에서 반복됩니다. 그 다음 질병보장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만 정확하게 공부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금, 요거는 패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